경찰서에서 까이는 거죠. 이게 법원 그냥 가고 형사고소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가볍게 각하해버리죠.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눈으로 봐야 하는데 눈높이까지 가기 전에 다리 각 아래 다리 아래에서 버려버리는 거, 이게 각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실 때 이제 뭐를 이제 유의하셔야 될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빨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고소죠. 민사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형사는 고소를 하면 국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쁜 짓 한 사람을 혼내달라고 하는 절차죠. 근데 이제 형사 절차 첫 단추는 형사고소죠. 형사고소를 하려면 이제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고소장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고소 사실과 증거 자료가 이제 적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 이 고소 사실에는 뭘 써야 되냐? 가급적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잘 드러나고 작성해야 되죠. 글쓰기 이제 뭐 기본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문제 삼고자,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삼고자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절도도 있을 수 많잖아요. 강제추행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구성 요건에 부합하게 상세히 기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 작성, 이때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고, 고소장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내셔도 되고, 이제 검찰청에 내셔도 되죠.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후에 검찰에 이제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접수받아서 재수사하게 되죠. 불송치 결정 하는 경우에도 이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또 보완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요거를 해서 사건이 다시 그렇죠. 이제 불송치, 이제 검찰 안 넘긴다고 했는데 고소인이 나 억울하다, 왜 불송치하냐라고 이의를 하거나, 경찰에서 보완해라, 이제 요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검찰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내일 뭐 검찰청에 이제 고소장 접수하면 이제 주임검사가 있죠. 사건이 배당되고 주임검사가 직접 이제 검사실 조사를 하게 되죠. 뭐 검찰청 수사과나 조사과에서 뭐 수사 지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고소장에 이제 적시돼야 될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고소인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이 이제 임감증명 첨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맨 처음에 고소장이 제출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고소장을 검토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 기관에서 관할이 있냐, 관할 없으면은 땡큐 이러면서 딴 데 보내버리겠죠. 그다음에 고소 사실이 이제 명백하게 죄가 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UFO가 외계인한테 내가 뭐 피해를 당했다든가, 뭐 도청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각하해버리죠, 각하. 좀 황당한 거, 이런 거네. 자, 그 다음에 고소인이 종전에 이제 고소한 내용과 동일한 거, 했던 거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소장 기재는 고소사실 자체에 의해서도 이제 범죄 성립하지 않는 게 너무 명백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번 말씀드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그 다음에 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요런 거는 이제 자기가 고소해놓고 와서 고소인 조사받으라 했는데 안 가. 그러면 이제 가볍게 각하해버리죠. 근데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눈으로 봐야 하는데, 이제 지금 각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눈으로 봐야 하는데, 눈높이까지 가기 전에 다리 각 다리 아래에서 버려버리는 거, 이게 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각하. 고소 각하 결정.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개차량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링이 아예 못 올라갈 기회조차 이제 잡지 못하는 거.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사유를 들었는데, 요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요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죠. 누가 봐도 이제 범죄가 아니라거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든가 그런 거 똑같은 내용 계속 고소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는 어떤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이자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자료는 이제 증거는 고소인의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고소인의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킨다면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특히 요즘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소장 간편하게 입수할 수 있죠. 근데 고소장에는 이제 고소인이 증거 자료가 적시될 경우에 피고소인 입장, 고소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지죠. 이제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고소장에 자신의 공격 무기를 막 이렇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선 이제 고소장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증거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다. 요렇게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소인 진술 시에 조사를 받는다 했잖아요. 진술 시에 실제로 증거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이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가 되잖아요. 근데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요거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고소장 작성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고소장에 무조건 억울하다 이런 내용만 기재하시면 안 된다. 이제 구성 요건에 맞게 고소 사실을 잘 정리하시고 고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셔야 된다. 그죠? 정리를 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간에 이제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이제 모두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거 높아지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어 정리. 해를 끼친 사람이 뭐예요? 가해자죠, 가해자. 해를 끼친 사람, 가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 가해자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될 의무를 지는 채무자죠. 민사로 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제 채권자고,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제 원고가 되고, 세무자가 이러한 소송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피고가 되죠, 피고. 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인이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피고소인이죠. 정리하면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피해자, 고소인, 채권자, 원고가 이제 한 축이고, 그죠? 가해자, 피고소인, 채무자, 피고, 요게 또 이제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협박을 당했다. 그러면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하죠. 협박이라는 불법 행위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민사 절차하고 형사 절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 높아지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승소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재판에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때 이 채무자를 압박할 용도로 형사고소가 많이 이제 쓰이기도 하죠. 채무자를 이제 구속시키면, 그죠? 채무자를 구속시키면 채무자는 이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가 필요하죠. 합의를 하면은 이제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고, 채권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다가도, 배째라면서 못 준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이 딱 되면,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막 마련해 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민사와 형사가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이제 고소인인 자신의 사건이 왜 형사적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소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못하면 써놨죠? 이제 고소장을 대충 작성해서 경찰서 중앙민원실에 제출할 경우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경찰은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은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형사 고소는 압박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경찰서에서 속된 말로 까이는 거죠, 이게. 법원 그냥 가고 형사고소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카드를 두 가지 다 쓰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고소장에 뭔 말을 써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소장만 접수시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건물이지만 이제 수사기관의 이런 태도, 법원 찾아가거나 이런 태도에 지나치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건에서 늘어나는 거 방구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거나 이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압박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이제 이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민사상 법률관계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불기소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걸 안 당하려고 하면, 근데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배째라 뭐 고소하려면 해봐라 하다가도 이제 그 종합민원실 문턱만 넘으면 와서 너 고소 당했으니 조사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돈을 순순히 갚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불기소 결정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 그 문턱을 못 넘고 이런 걸 안 당하려고 하면 이제 이 해당 건이 왜 이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되죠. 그래서 고소 사실을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치밀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하기 쉽지 않죠.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사실관계는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게 들어갈 게 다 들어가 있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이렇게 의견 드릴 수가 있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웅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